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희가 군산 나온주공 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비대위원장 진수경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군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찾아뵌 이유는 저희가 10월 9일 날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총회를 저희가 비대위에서 주최해서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임 총회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기는 한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OS 요원들을 활용을 했었고, 그러고 그 외에 그 조합 정관의 그 사항들을 좀 추정하고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쪽 그 조합 정관과 함께 저희가 그 총회 소집을 요구를 해서 지금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 측에다가 조합 정관을 요청을 하고 조합 정관 변경에 대한 요청과 함께 더불어 지금 저희 조합 사업 지금 높은 조합원 분양가 안에 그 불법 및 불필요한 계약에 대한 그 계약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조합 정관 변경의 건과 불법 또는 불필요한 계약에 대한 그 전체적인 자문을 받고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말을 길게 하셨는데 잘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여러분 지난 10월 달 했던 해임총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조합이 여러분 정관 규정이 만든 지가 되게 오래돼서 되게 미비해서 여러분의 해임총회를 방해할 수 있는 정관에 그 방해하는 수 있는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임총회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정관 규정이 첫째는 없었고요. 방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OS를 사용했다는 게 여러분이 첫 번째 패인이었고, 자, 두 번째는 근데 첫 번째 패인이 결국에는 뭐냐면 가장 치명적인 패인을 안겨준 거예요. 철회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가슴으로 설득해서 받았더라면 조합원이 철회 의사를 없어요. 근데 조합원의 진심이 움직이지 못해서 받았기 때문에 철회가 나왔을 것이고 남이 대신 받아준 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책과 준비가 없었던 것이 조합 임원을 소위 해임하겠다고 하면 임원이 해임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임원들 주변에 있던 협력업체, 여러분이 말했던 협력업체인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게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첫째 법률적으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판결문도 제가 잠깐 봤는데 자세히는 볼 가치도 없어서 안 봤습니다만은 세 가지가 여러분이 패인이에요. 가처분 상으로. 그런데 첫째는 철회서였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또 하나는 해임 사유가 없다라는, 해임 사유가 아니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하나가 답답했던 건 뭐냐면 조합의 감사가 대표자였고 여러분들이 보조 참가인이더라. 해임한 사람이, 해임한 사람이 법률 규정은 43조 사항은 해임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보조 참가를 하고 있고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감사지? 법률에 위반되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심에서 이것을 아무도 지적하지도 못했네. 변호인이 있다면서도. 1심에서 여러분 편에 서 있던 변호인은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이해 기준이 별로 없는 변호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였냐면 해임 소명 기회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이 바뀐 지가 2009년 2월 6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2년 3년 됐네요. 13년 전에 바뀐 법을 상대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바뀐 거예요라는 주장을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발의자 대표 당사자가 잘못 지정돼 있어요. 조합은 맞는데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놈이 감사가 아니라 발의자 대표인 저예요 라고 했으면 보조 참가의 자격이 아니라 주된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했어야 돼요. 보조 참가인은 뭐냐면 보조 참가였죠? 네. 독립 당사자 참가도 아니고 보조 참가. 보조 참가인은 주 소송 대상자를 도와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독자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 사람은 옳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게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보조 참가자는 말 그대로 소송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주된 당사자의 입장이 답변하는 걸 내가 보충해서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A라고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B예요. 라는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송에는 미련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만 여러분이 한 번 실수하거나 실패를 했으면 두 번째는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지적해야 될 앞으로의 모든 문제는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못됐거나 막 이런 거 저는 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이 뭐 인간적으로 훌륭하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돈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면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안 들을 거고, 여러분도 잘은 모르지만 누구인가 물어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어서, 아니면 내 느낌에도 불합리한데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그쪽이 안 고쳐주니까 억울하다고 느낄 거고, 많은 조합원들이 그래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했을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좀 더 책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과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버버들끼리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바꾸어 나갈 것이냐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을,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 질문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첫째는 여러분 정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조합을 바로 잡는 데는 정관이 필수적입니다. 라는 정관 변경을 제가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왜 지난번에 여러분이 해임을 하려고 했을까 하면 조합은 분양가가 여러분이 높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는 새는 사업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돈 남아서 어디로 갖고 갈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한테 남으면 여러분 돌려줘야 되고 부족하면 여러분이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은. 그런데 어디로 돈이 새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지라고 하면, 돈 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해요? 라고 하기보다, 그렇게 막연하게 묻기보다, 이런 돈은 잘못된 돈이라고 하니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게 고쳐지고 나면 돈을 많이 여러분한테 받아다가 딴 데다 조합에 쌓아놓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 해결하고 났더니 조금만 내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사업비가 무엇이고 어디에 돈을 쓰려고 여러분에게 그 많은 돈을 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 답변 드리겠습니다.